있고 구부러지게 만들 수도 있고 사용되는 염료의 종류에 따라서 무지개 색깔로 염료광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기 태양전지 중에서 염료광 태양전지에 대해서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이쪽에 포토 일렉트로드, 카운터 일렉트로드, 가운데 일렉트로드 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토 일렉트로드 속에는 TiO2와 같은 입자가 포러스 레이어를 형성하고 이 TiO2 표면에 다의 입자가 흡착을 하게 됩니다. 빛이 조사되었을 때 여기 다의 입자가 산화되게 되고 여기서 발생된 전자가 TiO2로 전달되고 포토 일렉트로드로 외부 도선을 통해서 흐름으로써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공급된 전자는 전해질의 산화하는 반응 I-와 I3-의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산화된 다이에 전자를 공급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고분자 전해질에 관심을 있기 때문에 염과 고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효율 향상 측면과 메커니즘 스터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솔리드 스테이트 염료광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도 있고 효율도 높고 스테이빌리티도 우수한 고체 상태의 염료광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했을 경우 효율이 굉장히 낮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도도가 낮기 때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iO2층은 다음과 같이 포러스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분자의 경우 이 TiO2로 침투를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BE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T를 측정한 결과 이 TiO2층의 포어 다이아미터가 평균 한 16나노미터로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분자의 경우 이 레디어스 자이레이션의 몰리큘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계산해 본 결과 분자량 100만의 경우 평균 지름이 120나노미터로 이 TiO2 포에 비하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 하였을 경우 TiO2 층으로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위에만 존재하는 그런 투어 페네트레이션 효과 때문에 효율이 염료광 태양전지에서 굉장히 낮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에 따라서 침투되는 정도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고분자량을 썼을 경우에는 침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TiO2층이 확실히 잘 보입니다. 분자량 한 4,600 정도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이제 고분자가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TiO2가 입자가 고분자 전해질에서 둘러싸여져서 입자가 커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분자량 한 1000 정도 이하를 사용하면 완벽한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TiO2 입자를 저희가 더 이상 관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분자량을 사용하면 전도도도 좋고 침투도 좋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가 잘 안 되는 경우 효율이 한 0.01%로 태양전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어느 정도 침투가 일어났을 경우 효율이 한 100배 정도 향상해서 한 1.25%, 완벽히 침투가 일어나면 한 3.8%, 4%까지 근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분자 전해질이 TiO2 층으로 침투가 일어나서 전해질과 전극과의 인터페이스 에어리어를 증가시키는 것이 태양전지에서 핵심 요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개념이 사중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사중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은 용액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슬들이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짧은 분자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매가 날아나고 나서는 이 끝에 강한 사중수소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분자 사슬들이 긴 체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적 강도가 유지되는 필름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메커니즘은 제가 3, 4년 전에 연구했던 메커니즘인데 메틸 아이소사이토신의 NCO 그룹을 반응시키고 한쪽에 반응되지 않은 NCO의 PEG의 OH와 반응을 통해서 양쪽에 다이포스라이즈된 사중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고분자 전해질은 분자량이 한 100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평균 다이아미터가 4나노미터 됩니다. TiO2층은 아까 BET에서 16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구체만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효율이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탈 코디네이션 측면에서는 PU 옆에 좀 필렉하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두 개의 헥스의 부분을 존재함으로써 메탈 코디네이션에 좀 불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된 개념은 원스텝 반응입니다. 전구체는 똑같이 메틸알스 사이토신입니다. PEG의 양쪽에 에폭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PEG를 사용함으로써 에폭시 그룹과 아민과의 단일 반응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원스텝 반응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스텝 반응에 비하면 이쪽이 NH가 아니라 OH로 약간 강한 사중성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스텝 반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노펑셔널 시스템 프리커스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양쪽으로 반응된, 아까 투스텝에서 두 개가 반응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대등한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간단하고 원스텝 반응으로 편리한 반응이고,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 PU 옆에 앞에서 비교함과 했을 때 텍셀 하이드로포빅 헬스의 그룹이 없습니다. 메탈 코디네이션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이 사중수 결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메탈 솔트를 도입했을 경우 메탈염이 PEO 에틸렌 옥사이드의 코디네이션 할 뿐만 아니라 이쪽에 사중수 결합 사이트에 수소 결합에 관여함으로써 기계적 강도가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프레스틴, PEG, DG 분자량 500 정도 되기 때문에 흐름성이 있는 액체를 분자하게 됩니다. 여기에 양쪽 끝에 MIC 사중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흐름성이 없는 고분자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KI와 같은 염을 도입하면 이제 저희가 프리스탠딩 필름을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는 프리스탠딩 필름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속염이 사중수 결합에 반응을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료광 태양전지에서는 I2가 필요하기 때문에 I2까지 도입해본 결과 다음같이 플렉서블하고 트랜스페어런트한 프리스탠딩 필름을 저희가 제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TIR을 통해서 합성된 정도와 수소 결합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줄에 메틸알스 사이토신 3322 프라이머리 아민 1655 프리 카본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PEG의 경우 프리한 이서 1100 에폭사이드 910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응을 통해서 제조한 결과 에폭사이드 그룹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됨으로써 반응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OH가 형성되고 특히 OH는 프리한 OH가 아니라 상당히 좀 낮은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는 하이드로젠 번딩된 OH입니다. 또한 프라이머리 아민은 사라지고 세컨더리 아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카본일의 경우 프리한 카본일 이외에 1631회에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카본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아민을 관찰함으로써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I와 I와 같은 무기염을 도입하실 경우 맨 아래쪽은 이쪽에 합성된 고분자고 여기에 금속염을 이서 악시드인데 염을 20대, 10대, 5대1로 변화시킴에 따라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OH의 픽이 로우 웨이브 넘버로 또 세컨더리 아민 NH가 약간 로우 웨이브 넘버로 쉬프트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메탈염이 OH랑 아민의 코디네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코디네이션 통해서 기계적 강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CO 카본일 프리한 CO는 상대적으로 인텐시티가 작아지고 결합된 CO 카본일이 인텐시티가 증가함으로써 이쪽에도 코디네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저희가 예상대로 에틸렌 옥사이드에 메탈염이 코디네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00 정도 이서 쪽이 로우 웨이브 넘버를 마찬가지로 시프트 되는 것을 통해서 메탈염을 도입했을 경우 에틸렌 옥사이드에 이서의 코디네이션을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젠 번딩 사중수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마찬가지로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컨덕티비티를 먼저 측정해 보았습니다. 맥시멈 컨덕티비티
리프트는 한 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를 룸 템퍼러처에서 얻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에틸렌 옥사이드 대 염의 비율이 한 5대1에서 최대 컨덕트 리프트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분자전해주의 경우 에틸렌 옥사이드 대 염의 비율이 20대1에서 10대1에서 최대 맥시멈을 보입니다. 그 맥시멈을 보이는 이유는 그 이상 되면 이제 아이온 페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고염의 농도에서 최대 컨덕티비티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일부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코디네이션 뿐만 아니라 수소결합 사이트에도 코디네이션 한 때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맨 아래쪽이 KI, I2의 무기물입니다. 샷건 결정 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부체인 PEG의 경우 원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PEG의 그 양쪽에 사중 수소결합을 가진 정부체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왁스를 얻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MIC 메티라이트 사이트에서는 결정성 물질인데 고분자 끝에, 양피 끝에만 도입했지만 MIC의 결정픽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합성한 고분자는 아모프스한 고분자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여기에 KI랑 I2를 10대 50대 3대1을 넣었을 경우 이 이노거리 물질의 결정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저희 고분자의 이 무기물이 완전히 잘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그 전구체 그 사중 수소결합을 도입하기 전에는 원픽으로 나타납니다. 그 디스페이스니 저 계산은 잘 쓰는데 좀 이쪽이 한 4.2 정도 옴스트롱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짧은 쪽이기 때문에 그 숏 레인지 디스턴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점점 고분자 사중 수소결합 사이트를 도입하고 염을 도입함으로써 이쪽 그 롱 레인지 디스턴스 픽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D1은 그 염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감소하고 D2는 증가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는 감소하는 이유는 메탈이 그 이스옥시딘을 코디네이션 함으로써 사세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한다는 것이고 그 감소되는 것은 에나이로멘스의 리펄전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민과 메틸 아이소사이트는 아민과 고분자 에폭시 그룹과의 원스텝 반응에 의해서 사중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노펑션을 시스템 플리커스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효율이 높고 원스텝이라는 거. 그리고 옆에 에틸렌 옥사이드 옆에 투헬스의 그룹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메탈 염을 도입함으로써 이 염이 에틸렌 옥사이드 수소결합 에틸렌 옥사이드의 코디네이션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사중 수소결합 사이트에도 상호작용을 가담함으로써 기계적 강도가 훨씬 더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